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주부 박영희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무섭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소름이 끼치고 잠도 못 자고 혼란스럽고 저희 남편이 밤마다 무덤가에 나갑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결혼 4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진 게 3개월 전부터였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밤 12시가 되면 몰래 집을 나가서 새벽 5시에 돌아온다면 어떠실 거예요? 그것도 무덤가에서 밤을 새운다면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면 정신병? 아니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기괴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1장 이상한 징조들. 우리 남편 박동수는 올해 70세예요.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주로 집에서 지냈어요. 아침에는 산책하고 낮에는 TV 보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잠자리 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밤 9시만 되면 코를 골며 자던 남편이 갑자기 밤늦게까지 뒤척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세요?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노인분들이 불면증 많이 생긴다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새벽 2에서 3시쯤 되면 남편이 갑자기 깊게 잠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침 늦게까지 자더라고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말이에요. 어디 아픈 데 있나? 아니야, 괜찮아. 남편은 대답도 성의 없이 하고 뭔가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검은 옷만 입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꾸 검은 옷만 입어요? 편해서. 평생 밝은색 옷을 좋아하던 남편이 갑자기 검은색만 입으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게다가 외출할 때도 꼭 검은 옷에 검은 모자까지 쓰고 나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첫 번째 의심. 본격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1달 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침대에 없는 거예요. 여보, 집안을 다 찾아봐도 없었어요. 현관문도 잠겨 있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밤에 배회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우리 남편도 그런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새벽 3시쯤 되니까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아,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었어. 이 시간에요? 그냥 답답해서. 남편의 대답은 이상했어요. 그리고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축축하고 음침한 냄새였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패턴 발견. 며칠을 지켜보니까 패턴이 있었어요. 남편은 밤 12시 정도가 되면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새벽 5시쯤 돌아와서 다시 잠들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그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흙냄새 같기도 하고 꽃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축축하고 서늘한 냄새였어요. 정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산책이야. 이 시간에 산책을요?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 그냥 내버려둬.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어요. 제가 묻기만 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꽃을 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국화만. 왜 자꾸 국화를 사와요? 좋아해서. 평생 꽃에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매주 국화를 사오니까 정말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꽃들을 집에 두지도 않더라고요. 사오자마자 어디론가 가져가 버려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결정적 순간. 참다 못해서 저는 남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남편은 12시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뒤따라갔죠. 남편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골목길을 걸어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까 정말 수상했어요. 완전히 검은 옷을 입고 모자까지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로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범죄자 같았어요.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멀리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20분 정도 걸었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곳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공동묘지였어요. 이장 공포의 진실. 무덤가의 남편. 저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리 남편이 밤마다 무덤가에 나간다고요? 공동묘지 입구에서 멀리 남편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익숙하게 무덤들 사이를 걸어가더니 어떤 무덤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무덤 앞에 앉아서 국화를 놓더라고요. 설마 바람 피우는 여자가 죽었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서 매일 밤 무덤을 찾아가는 건 아닌가. 하지만 더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남편이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닌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닌가? 남편은 그 무덤 앞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어요. 추궁.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늦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저는 추궁했어요.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가 어디야? 무덤가 갔다 왔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저도 봤어요.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것.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왜 따라와?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당신 일이 뭐예요? 밤마다 무덤가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왜요? 무슨 일인데 말을 못해요? 남편은 대답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 사이는 정말 험악해졌어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안 하려고 했고 저는 계속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가능성들. 혼자 있으면서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첫 번째 가능성,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그 여자가 죽었다. 그래서 매일 밤 무덤을 찾아가서 참회하고 있다. 두 번째 가능성, 남편이 무슨 나쁜 일에 연루되어 있다. 혹시 누군가를 해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세 번째 가능성, 남편이 정신병에 걸렸다. 치매나 정신분열증 같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도 끔찍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남편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3개월 사이에 살이 10kg나 빠졌어요. 얼굴도 누렇게 뜨고 기운도 없고 혹시 무슨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웃들의 시선. 더 당황스러운 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였어요. 순자야, 너희 남편 요즘 어디 아파? 왜요? 자꾸 밤에 혼자 돌아다니던데. 그것도 무덤가 쪽으로.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밤마다 무덤가에 간다는 걸.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 아니면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닐까?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저에게는 고문이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무서워한 건 혹시 남편이 진짜 나쁜 짓을 저지른 건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3장 미행과 발견. 두 번째 미행.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다시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남편이 뭘 하는지 정확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남편은 12시에 나갔어요. 저는 준비해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공동묘지에 도착해서 저는 큰 나무 뒤에 숨어서 남편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똑같은 무덤 앞에 가서 국화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쪼그려 앉더니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씩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고 했어요. 미안해. 내가 늦었지. 오늘도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슬픈 목소리였어요. 역시 바람 피운 여자 무덤이구나.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결혼 45년 동안 남편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남편이 계속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상했어요. 오늘도 아무 이상 없었어. 다들 잘 지내고 있고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바람 피운 여자한테 하는 말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남편이 무덤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풀도 뽑고 낙엽도 치우고 묘비도 닦고 1시간 넘게 무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더라고요. 묘비의 정체. 남편이 묘비를 닦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궁금했어요.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묘비를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 박철민 지묘 1955년생 2023년 사망. 박철민?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잠깐. 박철민. 우리 남편의 직장 동료였어요. 3개월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아, 그렇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돌아가신 동료의 무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왜 남편이 동료 무덤을 이렇게 극성으로 돌봐야 하는 거죠? 새로운 의문. 박철민 씨는 우리 남편과 3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미혼이었죠. 가족도 없고 친척도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이 너무 쓸쓸했어요. 회사 사람들만 몇 명 와서 조문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왜 매일 밤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동료니까 가끔 성묘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밤 3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아내한테도 비밀로 하면서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온 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철민 씨 무덤 다녀왔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다 봤어요. 당신이 매일 밤 철민 씨 무덤 가는 거.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네가 알았구나. 왜 그러세요? 왜 매일 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는 비밀로 하면서 남편은 또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그건 나중에 말할게. 남편은 끝까지 말을 안 했어요. 사장 숨겨진 진실. 계속되는 의문.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매일 밤 나갔어요. 이제 저도 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비밀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철민 씨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남편과 철민 씨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남편의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철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남편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그런데 한 가지 있긴 해요. 철민 씨가 마지막에 입원했을 때 박 과장님이 자주 병원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의 매일 퇴근 후에 가셨어요. 철민 씨 가족이 없으니까 걱정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남편이 철민 씨를 많이 걱정했었나 보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매일 밤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의 약속. 더 알아보니까 철민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남편이 병원에서 밤새 간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뭔가 있었나 봐요. 박 과장님이 그 다음 날부터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어떡해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이 그날 밤에 뭘 약속했던 걸까요?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철민 씨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약속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궁금해서요. 당신이 왜 매일 밤 무덤 가는지 알고 싶어요. 약속했어. 무슨 약속을요? 철민이한테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철민 씨의 마지막 소원. 남편이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철민 씨는 평생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가까운 친구도 별로 없었죠.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을 때 철민 씨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과장님, 제가 죽으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찾아올 사람도 없고 기억해줄 사람도 없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가끔은 무덤이라도 찾아와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외롭지 않게. 그때 남편이 약속했대요.
철민 씨가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응. 근데 자주라고 해서 매일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럼 왜 매일 가요? 남편이 한참 말을 못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철민이가 꿈에 나타나. 꿈속의 철민 씨. 남편 말로는 철민 씨가 돌아가신 후 거의 매일 꿈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과장님, 저 너무 외로워요. 과장님, 오늘은 왜 안 왔어요? 과장님, 무덤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도 생각했는데 너무 생생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매일 가는 거예요? 응, 가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남편은 철민 씨의 꿈 때문에 매일 밤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의 진짜 이유.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꿈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진짜 이유를 말해줬어요. 사실은 철민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언제요? 돌아가기 3개월 전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나는 거절했어. 그때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잖아.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민이 어머니 병원비가 아니라 자기 심장 수술비였던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숨기고 어머니 병원비라고 거짓말하고 나한테 도움을 청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이 거절했다고요? 응, 나는 몰랐어. 철민이가 그렇게 아픈지. 남편은 그 죄책감 때문에 매일 밤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5장 더 깊은 진실. 철민 씨의 진짜 사정.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철민 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걸 회사 사람들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고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가족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어서 우리 남편한테 부탁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철민 씨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미안하다, 철민아.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좀 안정되면 도와줄게. 철민 씨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철민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뒤늦은 후에 철민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 수술을 좀 더 일찍 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알았어. 철민이가 왜 돈을 빌리려고 했는지. 내가 도와줬으면 철민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철민 씨가 진실을 말했어야죠. 그래도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 아니야. 남편은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철민이한테 미안해서. 살아있을 때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경비 일의 시작.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어요. 사실 무덤가만 가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거기서 일을 해. 무슨 일을요? 야간 경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비 일을요? 공동묘지에서요. 응. 공동묘지 관리사무소에서 야간 경비를 구한다고 해서. 남편이 말하길 철민 씨 무덤을 돌보러 다니다 보니까 공동묘지 관리인과 친해졌대요. 그 관리인이 야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이 그 일을 맡게 된 거죠. 야간 경비를 왜 해요?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유. 남편이 야간 경비 일을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철민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 네? 요양원에 계시는데 철민이가 매달 요양원비를 보내드렸거든. 그래서요? 철민이가 죽고 나서 그 돈이 끊어진 거야. 할머니는 아들이 왜 돈을 안 보내는지 모르시고 남편은 철민 씨 어머니의 요양원비를 대신 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벌려고 야간 경비 일을 하는 거예요? 응,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와. 요양원비로 딱 맞아.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남편이 철민 씨 어머니까지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세요? 철민 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셔. 치매가 심하시거든. 아들이 돈만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계셔.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숨겨야 했던 이유. 그제서야 남편이 왜 저한테 비밀로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너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남의 어머니 요양원비까지 낸다고 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래도 말은 했어야죠. 미안해. 근데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철민이가 살아있을 때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한 게 안타까웠어요. 몸은 괜찮아요? 야간 근무하면서 무덤 관리까지 하고. 괜찮아. 어차피 잠도 안 오고. 철민이 생각하면서 일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 6장 새로운 시작. 함께 하기로 결심. 남편의 사정을 다 알고 나니까 저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같이 할게요. 뭘? 철민 씨 무덤 돌보는 것도 어머니 요양원비 내는 것도 혼자 하지 말고 저와 같이 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부부잖아요. 당신 일이 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철민 씨도 우리 부부를 다 아는 사이였잖아요. 회사 송년회 때 저도 만났었고 그런 분의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함께 철민 씨의 뒤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의 만남. 우선 철민 씨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정말 치매가 심하셨어요. 저희를 철민 씨의 친구라고 소개했는데 금방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철민이는 언제 와? 왜 요즘 안 와? 곧 올 거예요. 할머니. 요즘 일이 바빠서. 저희는 할머니한테 철민 씨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치매 환자한테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철민이가 보내는 용돈 잘 받고 계세요? 응, 우리 아들이 효자야. 매달 꼬박꼬박 보내줘. 할머니는 아들이 보내는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요양원 직원들과의 상의. 요양원 직원들과도 상의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비용을 낼 테니까 할머니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도 아니신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밤에 공동묘지에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밤에 공동묘지라니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쳤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뭔가 신성한 느낌도 들었어요. 철민 씨 무덤 앞에서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철민 씨,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부인입니다. 앞으로 저도 자주 올게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무덤 주변을 정리했어요. 풀도 뽑고 낙엽도 치우고 묘비도 닦고 남편의 야간 경비 일도 도왔어요. 공동묘지는 생각보다 관리할 일이 많았어요. 쓰레기 치우기, 화단 관리, 방범 순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기서 일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 철민이랑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남편도 제가 함께 하니까 훨씬 밝아졌어요. 공동묘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무덤들의 사연도 알게 됐어요. 어떤 무덤은 가족들이 자주 와서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어떤 무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풀이 무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무덤이 있었어요. 철민 씨 무덤 옆에 있는 무덤이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 무덤은 누구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독거노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없어서 구청에서 장례를 치러준 케이스예요.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정말 쓸쓸했어요. 알고 보니까 공동묘지에는 그런 무연고 무덤들이 꽤 많았어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어지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관리를 못하거나
저런 무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합장료로 옮겨요. 그나마 그런 시스템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저희는 철민 씨 무덤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방치된 무덤들도 돌보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자.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철민 씨 무덤 앞에 누군가 꽃을 놓고 간 거예요. 누가 놓고 간 걸까? 저희 말고 다른 누군가가 철민 씨 무덤을 찾아온 거였어요. 며칠 뒤 그 정체가 밝혀졌어요. 젊은 여성이 철민 씨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실례합니다. 혹시 철민 씨와 어떤 관계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물범벅이었어요. 저는 철민 오빠의 후배예요. 그 여성의 이름은 김미영 씨였어요. 철민 씨가 다니던 회사의 후배였죠. 오빠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부터. 미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도 들어주고.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장례식에도 못 갔고. 왜 못 갔어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돌아와서 알았는데 이미 늦었고. 미영 씨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오빠 무덤을 돌봐요. 정말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미영 씨와 함께 철민 씨를 추모하게 됐어요. 미영 씨는 주말마다 와서 꽃도 갖다 놓고 무덤 주변도 정리하고. 오빠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걸.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미영 씨를 통해서 철민 씨의 다른 동료들도 알게 됐어요. 박 과장님이 철민이 무덤을 돌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가끔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철민 씨 무덤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철민 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철민이가 회사에서 정말 인기 많았거든요.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어머니 병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동료들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철민 씨는 정말 효자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의 행복보다는 어머니를 우선시했던 거죠. 연애도 몇 번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다 포기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철민이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결혼할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던 거였어요. 요양원에서도 철민 씨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철민 씨가 정말 효자셨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어머니 보러 오셨거든요. 어머니도 아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몇 개월은 자주 못 오셨던 것 같은데 아프셨나 봐요. 철민 씨가 심장병으로 몸이 안 좋아진 시기와 일치했어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아픈 걸 숨기고 그러면서도 요양원비는 꼬박꼬박 보냈던 거죠. 할머니도 저희가 자주 찾아뵈니까 좋아하셨어요. 치매 때문에 저희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찾아와 주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응, 좋아. 그런데 너희들 누구야? 철민이 친구들이에요. 아, 우리 철민이 친구들? 반가워. 할머니는 아들 친구들이 찾아와 준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를 자주 뵙다 보니까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저희 할머니도 가족이 없어서, 저희 할아버지도 혼자 계셔서 요양원에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자. 남편과 상의해서 다른 어르신들도 가끔 찾아뵙기로 했어요. 저희가 공동묘지에서 일하면서 다른 무연고 무덤들도 돌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의 무덤까지 돌봐주시다니. 우리도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연고 무덤 돌보기 같은 활동이 시작됐어요. 미영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무연고 무덤들을 돌보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철민 오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철민이와 친구들이라는 자원봉사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공동묘지에 와서 방치된 무덤들을 정리하고 꽃도 갖다 놓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무연고 무덤을 자원봉사로 돌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저희가 한 일을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기자가 말하길 이런 선한 일들이 알려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민 씨에 대해서도 기사에 써주세요.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요. 무연고 무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는 철민 씨를 아는 분들도 계셨어요. 철민 씨가 저희 아파트 경비원이었어요. 정말 친절한 분이었는데 철민 씨한테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 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신 거예요. 당신들 누구예요? 왜 자꾸 여기 와요? 치매 환자들에게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의식이 맑아지는 저희는 철민이 친구들이에요. 철민이? 우리 아들 철민이? 네, 맞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철민이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그 순간이 정말 어려웠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계속 숨겨야 할지.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 철민이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조용히 우셨어요. 언제요? 3개월 전에. 우리 철민이가.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누가 돈을 보내준 거예요?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철민이가 부탁했거든요. 할머니가 저희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급속히 쇠약해지셨어요. 아들의 죽음을 알고 나서 마음의 끈이 놓아진 것 같았어요. 철민이 무덤에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의료진과 상의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철민 씨 무덤에 갔어요. 휠체어에 타신 할머니가 아들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철민아, 엄마가 왔다. 미안해. 엄마가 너보다 먼저 가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철민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할머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자식을 이렇게까지.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계속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철민이가 좋은 분들을 만났네요. 하늘에서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철민 씨 때와는 달리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요양원 어르신들, 직원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 모임 사람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웅해 주시는 걸. 할머니는 철민 씨 옆에 모셔졌어요. 모자가 함께 잠들 수 있게 됐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자. 철민이와 할머니가 우리한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자. 그렇게 해서 저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철민이와 친구들 모임은 점점 커져서 이제 100명이 넘는 회원이 됐어요. 무연고 무덤 돌보기뿐만 아니라 요양원 봉사, 독거노인 돌보기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 이상 야간 경비 일을 하지 않아요. 할머니 요양원비가 필요 없어졌거든요. 대신에 낮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리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철민 씨가 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들어놨던 거예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저희가 상속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 저희였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쓸 수 없었어요. 이 돈으로 철민이가 원했던 일을 하자. 무슨 일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철민이가 평생 해왔던 것처럼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작은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철민재단이라고 지었죠. 재단의 목적은 간단했어요. 무연고 묘지 관리, 독거노인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 지원. 철민 씨가 생전에 관심 가졌던 분야들이었어요. 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은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공동묘지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김 관리인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민 씨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런데 왜? 그냥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김 관리인은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김 관리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기부하고 싶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재단 기금이 점점 늘어났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겠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활기차고 철민이 덕분인 것 같다. 남편에게는 철민 씨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신기한 건 재단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로는 철민 씨가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요즘은 꿈에 안 나와? 응, 한 달째 안 나타나. 왜일까? 만족하는 것 같다. 이제 외롭지 않다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아마 철민 씨도 저희가 하는 일을 보면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철민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직원도 3명이나 있고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분들도 50명이 넘어요. 무연고 무덤 관리는 기본이고 독거노인 생활 지원, 의료비 지원, 장학금 지원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알려져서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처음에 남편을 의심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될 줄.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철민 씨를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저희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에도 무연고 무덤이 많아요. 저희도 해보려고요. 좋은 일이네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제는 전국에 철민재단 지부가 10개나 생겼어요. 철민 씨 무덤은 이제 공동묘지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무덤이 됐어요. 항상 꽃이 피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재단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도움받은 분들의 가족들. 철민 오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기뻐요. 미영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철민 씨가 생전에 익명으로 여러 단체에 기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매월 일정 금액을 고아원에 보냈더라고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도 했었고요. 아무도 몰랐는데 정말 조용히 선행을 하셨네요. 철민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 45년 동안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철민 씨 일을 통해서 남편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한다는 걸. 처음에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마음. 하지만 그 의심이 없었다면 진실을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런 것 같다. 남편도 그렇게 말해요. 이제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 함께 할 일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게 좋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지? 그러게, 정말 신기해. 지금 생각해보면 철민 씨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철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바람이 살짝 불어요. 철민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민 씨는 죽었지만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저희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지금 저희 부부의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재단 업무를 봐요. 점심 후에는 요양원이나 독거노인분들 댁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자원봉사 모임에 참석해요. 주말에는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정리도 하고 바쁘지만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예요. 신기한 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어요. 남편은 3개월 동안 빠졌던 살이 다시 찼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졌어요. 좋은 일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나 봐.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아이들은 걱정했어요. 엄마,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부모님 정말 대단하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손주들도 가끔 봉사활동에 참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일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어린 손주들이 무덤 정리를 도와주고 요양원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기특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재단을 더 확장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철민 씨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이 일을 하자. 응, 그러자. 다음 세대에게, 저희가 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걸.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3년 후, 철민재단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전국에 50개 지부가 있고 정기 후원자만 5,000명이 넘어요. 도움받은 분들도 1,000명이 넘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올해 저희 부부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사회봉사 유공자라는 이름으로요.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철민아,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제 철민 씨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지 같은 곳이 됐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철민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요. 철민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철민 씨가 보여준 삶을 본받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건 지금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결혼 5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어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둘만의 행복보다는 함께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철민 씨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철민아, 네가 우리에게 준 선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리고 네가 평생 꿈꿨던 세상,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네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도 언젠가 거기서 만나면 그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볼게. 정말 고마워, 철민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깊은 사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철민 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